고타마 붓다가 한때 말했듯이 당신은 얼마나 사랑했고 얼마나 부드럽게 살았으며 당신에게 의미가 없는 것들을 얼마나 우아하게 버리는가. 오늘 우리는 고타마 붓다의 지혜에 영감을 받아 관계 내에서 개인의 성실성과 행복을 유지하는 근본적인 측면을 탐구합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사랑과 동반자 관계를 추구하다 보면 우리 자신의 행복과 가치를 간과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진실성과 행복이 관계를 성취하고 지속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행복과 진정성을 우선시할 때 진정한 관계가 꽃 피울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우리와 함께 관계를 위해 결코 희생해서는 안 되는 15가지 사항을 알아보고 자신의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개인 성장과 관계 조화 모두의 필수적인 이유를 알아보세요. 첫 번째, 결코 당신의 행복을 희생하지 마십시오. 낭만적인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 관계를 위해 우리 자신의 행복을 희생하는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행복이 만족스러운 파트너십의 초석을 형성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행복을 우선시할 때 우리는 자신의 웰빙을 키울 뿐만 아니라 관계의 역동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합니다. 당신의 욕망과 감정을 끊임없이 억압하는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세요. 파트너를 달래기 위해 그 과정에서 자신의 행복을 무시합니다. 처음에는 관계의 더 큰 이익을 위한 작은 희생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억압은 분노와 불만을 낳고 귀하와 귀하의 파트너 사이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개인적인 행복을 희생하여 구축된 관계는 충족되지 않은 욕구와 해결되지 않은 감정의 무게로 인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행복을 희생하면 자아 정체성과 성취감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기쁨과 성취를 무시할 때 우리는 개인으로서 성장하고 번영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정체되고 공허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둘 다 관계에 스며들어 성장과 친밀감의 잠재력을 억누를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해롭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관계에 머무르는 것이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행복을 희생하면 정서적 안녕이 위태로워질 뿐만 아니라 진정한 행복을 찾을 기회도 방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성취, 행복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번영하는 관계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행복을 우선시하는 것의 중요성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행복은 기쁨, 성취, 상호 존중에 뿌리를 둔 파트너십의 토대를 마련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결코 당신의 꿈을 희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꿈과 열망은 우리를 인생에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우리의 목표, 야망, 목적의식을 형성합니다. 관계에서는 개인의 꿈이 개인의 성장과 성취에 기여하므로 이를 존중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를 위해 꿈을 희생하면 우리 자신의 중요한 부분을 잃고 장기적인 행복과 만족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꿈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파트너와 공유하는 유대도 강화합니다. 우리의 열정과 목표를 키워줌으로써 우리는 관계의 활력과 목적의식을 불어넣습니다. 상호 지원과 격려를 바탕으로 역동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합니다. 그림에 대한 열정을 지닌 재능 있는 예술가 사라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관계의 초기 단계에서 사라의 파트너는 그녀의 예술적 추구에 대한 반대를 표명하고 예술에 대한 열정보다 그들의 관계를 우선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마지못해 사라는 자신을 희생하면 그들의 유대가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믿고 꿈을 보류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는 자신이 포기한 창의적인 출구를 갈망하면서 분노하고 성취감이 없어졌습니다. 결국 그녀의 꿈을 억누르는 부담은 관계에 큰 타격을 주었고 원한으로 이어졌고 궁극적으로는 관계의 종말로 이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관계를 위해 꿈을 희생하면 후회하고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직업을 추구하든 세계를 여행하든 새로운 취미를 탐색하든 우리의 꿈은 우리의 가장 깊은 소망과 열망을 나타냅니다. 파트너를 기쁘게 하거나 현상 유지를 위해 이를 포기할 때 우리는 자신에게 충실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게 됩니다. 본질적으로 우리의 꿈을 존중하는 것은 개인의 성장과 성취뿐만 아니라 관계의 건강과 장수에도 필수적입니다. 우리의 열망을 포용하고 파트너의 꿈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는 두 개인 모두가 번영하고 번영할 수 있는 조화로운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러므로 꿈을 추구하는 것의 중요성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꿈은 열정, 목적, 성취의 삶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결코 독립성을 희생하지 마십시오. 독립성은 건강하고 번영하는 관계의 기반을 형성합니다. 자율성과 자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트너십의 맥락 내에서도 관계를 위해 독립성을 희생할 때 우리는 자아감을 잃고 검증과 성취를 위해 파트너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독립성을 유지하면 개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관계 밖에서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감과 권한 부여를 촉진합니다. 각 파트너가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면서 파트너십에 의미 있게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더욱이 독립성은 함께함과 개인 공간 사이에 건전한 균형을 조성하고 상호 존중과 존경을 특징으로 하는 역동적인 관계를 조성합니다. 반대로 독립성을 희생하면 개인이 정서적 지원과 검증을 위해 서로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역기능적 역동성인 상호 의존성의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서는 경계가 흐려지고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 개인의 자율성이 손상됩니다. 이는 질식, 분노, 개인 선택의지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모든 순간을 함께 보내고 관계를 우선시하기 위해 개인적인 우정과 관심을 포기하는 부부인 알렉스와 마야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그들의 강렬한 친밀감이 낭만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노와 정체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알렉스와 마야는 둘 다 개인적인 공간과 자유가 부족하여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하고 관계 내에서 긴장과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더욱이 독립성을 희생하는 것은 개인의 개인적 성장과 자기 발견의 기회를 박탈합니다. 성취와 검증을 위해 파트너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개인의 발전과 자기 실현 가능성이 제한됩니다. 친밀감과 독립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파트너가 공유하는 연결을 육성하면서 자신의 열정을 추구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공간을 보장합니다. 네 번째, 당신의 가치를 결코 희생하지 마십시오. 어떤 관계에서든 공유된 가치는 신뢰, 존중, 이해의 기반이 됩니다. 건강하고 조화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려면 핵심 가치에 부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를 위해 우리의 근본적인 가치를 타협할 때 우리는 연결의 무결성을 위태롭게 하고 관계를 제약하는 갈등과 도전을 경험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대표하는지를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신념, 원칙, 도덕적 나침반이 포함됩니다. 파트너와 비슷한 가치를 공유하면 동질감과 결속력이 형성되어 상호 이해와 공감이 촉진됩니다. 그러나 파트너의 신념이나 욕구를 수용하기 위해 우리의 가치를 희생하면 관계의 진정성이 훼손되고 개인 간의 신뢰가 약화됩니다. 정직과 진실성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샘과
에밀리 부부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삶은 삶의 모든 측면에서 투명성과 정직성을 중요시하는 반면 에밀리는 외교를 우선시하고 갈등을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에밀리는 자신의 우려를 억누릅니다. 그리고 쌈의 가치관과 상충되는 경우에도 쌈의 결정을 따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에밀리는 아무도 듣지 못하고 과소평가받고 있다고 느끼면서 분노가 쌓이고 신뢰가 약화됩니다. 더욱이 근본적인 가치에 대한 타협은 우리가 파트너를 기쁘게 하기 위해 우리의 믿음과 신념을 억압할 때 내적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배신하고 정직성을 훼손합니다. 이러한 내부 불화는 분노, 죄책감, 자존심 상실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관계를 위해 우리의 가치를 희생하면 우리의 자존감과 성취감이 줄어들고 진실되고 진정한 관계를 구축하는 능력이 방해를 받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의 핵심 가치에 부합하는 것은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육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존중하고 파트너도 그렇게 하도록 격려할 때 상호 존중이 형성됩니다. 신뢰와 진정성. 그러므로 관계를 위해 당신의 가치를 결코 희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질을 정의하는 지도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5번째, 결코 당신의 성격을 희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성격은 우리가 누구인지의 본질이며 우리의 독특한 특성, 특징을 포함합니다. 관계에서는 수능이나 만족을 위해 개인의 정체성을 희생하기보다는 개인의 정체성을 존중하고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개성을 포용하면 삶이 풍요로워질 뿐만 아니라 파트너와 공유하는 연결도 강화됩니다. 자신에게 진실해지는 것은 관계 내에서 진정성과 친밀감을 키우는 데 필수적입니다. 사회적 기대에 맞게 또는 파트너를 달래기 위해 성격을 억압하거나 변경하면 우리는 자신을 배신하고 연결의 무결성을 손상시킵니다. 진정성은 신뢰와 진정한 연결을 낳고 상호 존중과 수용을 바탕으로 구축된 관계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처음에는 공통의 관심사와 열정으로 유대감을 형성한 제임스와 에밀리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의 관계가 발전함에 따라 제임스는 에밀리의 선호도와 기대에 맞춰 자신의 성격의 특정 측면을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임스는 자신과 관계로부터 점점 더 단절감을 느꼈고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표현할 자유를 갈망했습니다. 이로 인해 에밀리는 제임스가 가장한 사람과 연결되기 위해 애쓰면서 의사소통과 친밀감이 붕괴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사람이 아니라 더욱이 자신의 성격을 억압하는 것은 분노와 불만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규범을 따르거나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억압해야 한다고 느끼는 개인은 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불안 및 우울증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계의 맥락에서 이는 실수로 자신의 진정성을 억압하는 파트너에 대한 분노의 감정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의 성격을 보존하는 것은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육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우리의 기발함과 특이성을 포용함으로써 우리는 파트너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받아들이도록 초대하여 깊은 연결감과 친밀감을 조성합니다. 그러므로 관계를 위해 당신의 성격을 희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을 독특하고 대체할 수 없게 만드는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6번째, 당신의 진정성을 결코 희생하지 마십시오. 진정성은 진정한 연결과 의미 있는 관계의 초석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아, 결점, 그리고 모든 것을 포용할 때 우리는 수능이나 수용을 위해 진정성을 희생하더라도 정직, 취약성,
상호 이해가 번성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관계 내에서 신뢰와 친밀감의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진정성은 개인이 자신의 생각, 감정, 신념을 공개적이고 정직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관계를 조성합니다. 우리가 진정성 있을 때 우리는 파트너에게 기쁨이나 감동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이상화된 버전이 아닌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 보도록 초대합니다. 이러한 투명성은 두 파트너 모두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고 듣고 받아들여짐을 느끼면서 신뢰를 구축하고 더 깊은 친밀감을 조성합니다. 처음에는 공통의 관심사와 가치관으로 유대감을 형성한 사라와 데이비드 부부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관계가 발전하면서 사라는 갈등을 피하거나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성격과 신념의 특정 측면을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의 진정성이 부족하여 다윗과 그녀가 가장한 사람과 연결되기 위해 애쓰면서 그들 사이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 불신과 불만이 생겨 결국 관계의 기반이 약화되었습니다. 더욱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인 척하는 것은 불만과 내면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규범을 따르거나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억압하는 개인은 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불안 및 우울증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계의 맥락에서 이는 두 파트너가 서로에게 제시하는 외관과 연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기 때문에 성취감과 연결의 부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진정성은 신뢰를 키우는 데 필수적입니다. 관계 내에서의 친밀감과 성취감,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포용하고 우리의 가치와 신념을 존중함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관계가 번창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관계를 위해 진정성을 희생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사랑과 친밀감을 구축하는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7번째, 경계를 희생하지 마십시오. 경계는 관계 내에서 우리의 개인적인 공간, 필요, 한계를 묘사하는 보이지 않는 선 역할을 합니다. 이는 자율성, 안전감, 자신과 파트너에 대한 존중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 경계를 설정하고 유지하는 것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상호 이해, 신뢰 및 정서적 웰빙을 육성하는 데 중요합니다. 경계를 설정하면 개인은 자신의 필요, 욕구 및 한계를 명확하고 단호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두 파트너 모두 자신이 원하는 대우를 받고 관계 내에서 어떤 행동이 허용되거나 허용되지 않는지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경계는 안전감과 보안감을 조성합니다. 개인이 서로의 자율성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갈등과 불일치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관계를 위해 경계를 무시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 파트너십 전체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경계를 위반하거나 무시하면 분노, 불신, 정서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복되는 경계 위반은 관계 내 신뢰와 존중의 기반을 침식하여 권력 불균형과 정서적 조작으로 특징 지어지는 해로운 역동성을 생성합니다. 톰과 엠마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개인 공간과 사생활에 대한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커플입니다. 엠마는 관심과 애정에 대한 톰의 끊임없는 요구에 종종 압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를 화나게 하거나 관계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경계를 주장하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엠마의 원한은 커져갔고 이로 인해 그들 사이에는 잦은 논쟁과 감정적 거리가 생겼다. 궁극적으로 그들은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음으로써 한때 공유했던 신뢰와 친밀감을 약화시키고 그들의 관계는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본질적으로 경계는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개인은 서로의 경계를 설정하고 존중함으로써 상호 존중, 신뢰 및 정서적 안전의 토대를 만듭니다. 그러므로 관계를 위해 경계를 희생하지 마십시오. 경계는 당신의 정서적 안녕을 보호하는 안전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연결의 무결성을 유지하세요. 8번째, 결코 자존심을 희생하지 마십시오. 자기 존중은 건강한 자기 존중감과 정서적 안녕의 기초입니다. 개인이 스스로를 옹호하고 경계를 설정하고 관계에서 자신의 필요와 가치를 주장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내면의 가치관과 존엄성입니다. 자기 존중을 유지하는 것은 모든 관계 내에서 상호 존중, 평등, 존엄성을 키우는 데 필수적입니다. 로맨틱하든 플라토닉하든 직업적이든 간에 자존심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가치와 존엄성을 옹호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대우받기를 기대하는지에 대한 표준을 확립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기 확신과 자신감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상호 성취적인 관계의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자존심과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동이나 상황은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개인이 다른 사람에 의해 학대, 조종, 경시되는 사례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지속적으로 언어적 또는 정서적 학대를 당하는 관계에 머무르는 것,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무시하는 것, 재정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자신을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모두 자존심을 약화시키는 행동의 예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외모를 비판하고 자신의 성취를 과소평가하고 자신감을 약화시키는 파트너와 관계를 맺게 된 에밀리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파트너의 행동으로 인해 상처받고 위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밀리는 자신을 옹호하고 자신의 경계를 주장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녀가 관계를 위태롭게 할까 두려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에밀리의 자존심은 침식되었고 무가치함과 절망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가치와 존엄성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은 해로운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용기를 냈을 때였습니다. 본질적으로 자존심은 어떤 관계에서도 협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함으로써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대우받기를 기대하는지에 대한 표준을 설정하여 우리의 관계가 상호 존중, 평등 및 존엄성을 기반으로 구축되도록 보장합니다. 그러므로 관계를 위해 자존심을 희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관계의 초석이기 때문입니다. 9번, 정신 건강을 희생하지 마십시오. 웰빙은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우리의 정신 건강은 우리가 자신을 인식하고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고 삶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관계를 위해 정신 건강을 무시하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파트너십의 역학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발생하는 정신 건강 문제나 어려움에는 치료를 받거나 자기 관리를 실천하거나 귀하의 필요와 경계에 대해 파트너와 공개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신 건강을 우선시함으로써 개인은 친밀감을 키우는데 필수적인 탄력성, 감성지능 및 자기인식을 키울 수 있습니다. 관계 내에서 신뢰와 상호 지원, 관계를 위해 정신 건강을 무시하면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개인은 감정적, 신체적 건강을 제한하는 스트레스, 불안 또는 우울증 수준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해결되지 않은 정신 건강 문제는 관계 내에서 갈등, 의사소통 단절 또는 건강에 해로운 대처 메커니즘으로 나타나 더 큰 고통과 기능 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제이크의 치료되지 않은 우울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인 제이크와 릴리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크의 정신 건강에 대한
릴리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움을 구하는 것이 그들의 관계에 부담을 주거나 자신이 약해 보일 것을 두려워하여 주저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이크의 우울증은 그와 릴리의 정서적 건강에 큰 타격을 입혀 분노, 고립, 절망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케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은 전문적인 지원을 구하고 정신 건강을 우선시했을 때였습니다. 관계의 역학을 향상시킵니다. 본질적으로 정신 건강 문제를 인정하고 해결함으로써 회복력을 구축하고 관계를 이행하려면 정신 건강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개인은 파트너십 내에서 정서적 친밀감, 탄력성 및 상호 지원을 육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계를 위해 정신 건강을 희생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행복의 기초이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질이기 때문입니다. 10번. 친구와 가족을 희생하지 마십시오. 연애 관계 밖에서도 관계를 유지합니다. 개인의 안녕과 파트너십의 건전성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친구와 가족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개인적 성장에 기여하는 지원 시스템, 정서적 검증, 다양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관계를 위해 이러한 연결을 무시하면 고립감, 의존성, 궁극적으로 관계 긴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친구와 가족은 낭만적인 관계의 역동성을 보완하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과 동료애를 제공하면서 우리 삶에서 독특한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소속감, 공유된 역사, 삶의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기쁨을 축하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전반적인 행복과 웰빙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 정서적 요구를 충족시키려는 파트너의 압력을 완화함으로써 낭만적인 관계의 기초를 강화합니다. 관계를 위해 친구나 가족으로부터 자신을 고립시키는 것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동료의 인정, 지원을 위해 파트너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어 관계를 제약하고 질식하거나 분노하게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우정과 가족 유대를 소홀히 하면 개인이 점점 더 낭만적인 관계의 역학에 얽매이고 다른 의미 있는 연결이 배제되면서 정체성과 관점의 상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연애를 시작한 후 점차 친구, 가족과 거리를 두는 미아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미아는 파트너와 함께 모든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유대감으로 인해 깊은 유대감과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아는 이전 지원 네트워크로부터 고립되고 단절된 느낌을 받기 시작하여 외로움을 느끼고 감정적 검증을 위해 파트너에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미아의 고립으로 인한 긴장은 관계에 큰 타격을 입혔고 그녀의 파트너는 그녀의 모든 사회적, 정서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본질적으로 친구 및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개인의 행복과 낭만적인 관계의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육성함으로써 개인은 개인 생활과 관계 생활 모두를 풍요롭게 하는 균형 감각, 독립성 및 회복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11번. 재정적 안정성을 결코 희생하지 마십시오. 재정적 독립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모든 관계의 건강과 장수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재정적 안정은 안정감, 자유, 마음의 평화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은 재정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부담 없이 번영하는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위해 재정적 안정성을 희생하면 가장 강력한 유대 관계조차 제약하는 심각한 도전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재정적 독립은 개인이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고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며 파트너십에 의미 있게 기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두 파트너 모두 재정에 대한 자율성과 선택 의지를 유지하여 관계 내에서 의존성이나 분노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재정적 안정성은 주택 구입, 가족 시작, 공동의 꿈과 열망 추구 등 미래 계획을 위한 견고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재정적 부담이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예는 많습니다. 한 파트너가 다른 파트너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자신의 경력 야망이나 재정적 독립성을 희생하는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십시오. 예상치 못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뿐입니다. 재정적 불안의 부담은 두 파트너가 희생의 결과를 놓고 고군분투하면서 분노, 비난, 부적절함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와 사라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의 경력보다 관계를 우선시하기로 결정한 커플입니다. 크리스는 사라의 고등교육 학위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자신의 성공이 장기적으로 두 사람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학업을 마친 후 학자금 대출과 경쟁적인 취업 시장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한 부담은 그들의 관계에 큰 타격을 주었고 양측 모두 논쟁, 스트레스, 부적절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본질적으로 재정적 안정성은 강력하고 탄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재정적 독립성과 안정성, 재정적 안정성을 우선시함으로써 개인은 재정적 부담의 위험을 완화하고 신뢰, 보안 및 상호 지원을 기반으로 한 파트너십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계를 위해 재정적 안정성을 희생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성공적인 파트너십이 구축되는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12번. 결코 야망을 희생하지 마십시오. 서로의 야망과 목표를 지원하는 것은 건강하고 번영하는 관계를 육성하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개인의 포부와 야망은 우리 삶의 깊이와 풍요로움을 더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장과 성취에도 기여합니다. 관계를 위해 자신의 야망을 희생하면 분노, 성취감 부족, 정체성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는 꿈과 열망을 추구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고양시키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파트너의 야망을 지원하는 것은 그들의 성장과 행복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보여주며 신뢰, 존경, 상호 존경심을 키우는 것입니다. 더욱이 서로의 성공과 승리를 공유하면 우리가 공유하는 유대가 강화됩니다. 협력, 목표 공유, 미래에 대한 비전 공유를 특징으로 하는 파트너십을 구축합니다. 그러나 관계를 위해 개인적인 야망을 희생하는 것은 심각한 도전과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 파트너가 다른 파트너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경력에 대한 열망을 보류하는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과정에서 간과되거나 과소평가되었다는 느낌을 받게 될 뿐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욕구를 다른 사람의 욕구와 조화시키려고 애쓰면서 개인적인 야망의 희생은 분노, 좌절, 자기 가치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계에 대한 필요와 기대를 가지고 알렉스와 테일러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알렉스는 처음에는 테일러의 목표를 지원함으로써 성취감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테일러의 법조계 경력 추구를 지원하기 위해 알렉스가 자신의 경력 야망을 희생했을 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알렉스는 점점 더 성취감이 없고 자신의 열망과 단절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의 야망을 희생하는 부담은 그들의 관계에 큰 타격을 입혔고 양측 모두 긴장, 논쟁, 성취감 부족으로 이어졌습니다. 본질적으로 강력하고 탄력적인 관계를 육성하려면 서로의 야망을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장려함으로써 개인은 상호 존중, 존경, 공유된 열망을 바탕으로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계를 위해 당신의 야망을 결코 희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개인적인 성장, 성취, 그리고 파트너와의 연결의 힘을 이끄는 연료이기 때문입니다. 13번.
결코 육체적 건강을 희생하지 마십시오. 번영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육성하려면 신체적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우리의 신체적 안녕은 에너지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기분과 전반적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며 관계에서 완전히 드러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관계를 위해 신체적 안녕을 무시하면 관련된 두 사람의 건강과 행복을 훼손하는 수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신체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웰빙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관계에서 최고의 모습을 드러내는 능력에도 기여합니다. 더욱이 신체 건강을 우선시하는 것은 파트너에게 긍정적인 모범이 됩니다. 그들도 자신의 행복을 우선시하도록 격려하십시오. 신체적 안녕을 무시하면 관계에 있는 두 사람 모두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 파트너가 신체 건강을 소홀히 하여 스트레스, 피로 및 질병이 증가하는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십시오. 신체적 건강 문제로 인한 부담은 에너지 수준 감소, 과민성 및 관계에 완전히 참여하는 능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파트너십 전체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직업적 성공을 추구하면서 신체적 건강을 소홀히 한 부부인 레이첼과 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레첼과 벤은 모두 오랜 시간 일하고 운동과 적절한 영양 섭취를 소홀히 하여 스트레스와 피로가 증가하고 삶에 대한 전반적인 불만이 커졌습니다. 그 결과 서로에게 투자하고 관계를 키워갈 에너지와 동기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들의 관계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본질적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자신을 돌봄으로써 강력하고 회복력 있는 관계를 구축하려면 신체적 안녕을 우선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웰빙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파트너십을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그러므로 관계를 위해 육체적 건강을 희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파트너와의 활기차고 번성하는 연결의 초석이기 때문입니다. 14번, 당신의 성장과 발전을 결코 희생하지 마십시오. 지속적인 개인적 성장과 발전은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관계의 필수 요소입니다. 개인으로서 우리는 끊임없이 진화하고 학습하고 시야를 확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장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의 맥락에서 관계를 위해 개인적 성장을 희생하면 관련된 두 파트너 모두에게 정체감, 분노, 성취감 부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는 서로의 개인적인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추가 교육을 추구하거나 새로운 관심사나 취미를 탐구하거나 개인적인 목표와 포부를 향해 노력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성장을 우선시함으로써 개인은 성취감, 목적 및 자기 실현의식을 키울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관계의 역동성을 풍부하게 합니다. 개인적 성장의 희생으로 인한 정체 또는 퇴행, 관계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 파트너가 다른 사람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적인 목표와 열망을 보류했지만 관계에 갇혀 있고 성취되지 않은 느낌을 받는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십시오. 개인의 성장을 희생하면 개인이 자신의 욕구와 열망을 조화시키려고 애쓰면서 분노의 감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파트너십의 요구와 기대를 바탕으로 마야와 리암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기로에 선 커플. 마야가 경력에 대한 열망을 희생했을 때 리암의 경력 발전을 지원합니다. 처음에 마야는 리암의 목표를 지원함으로써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점점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족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개인적인 성장을 희생하는 부담. 두 사람의 관계에 큰 타격을 주어 양측 모두 긴장, 논쟁, 정체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본질적으로 강력하고 회복력 있는 관계를 구축하려면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우선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서로의 성장을 격려하고 개인의 열망을 지원함으로써 커플은 상호 존중, 존경, 공동 목표를 바탕으로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계를 위해 성장과 발전을 희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개인적인 성취를 위한 촉매제이자 파트너와의 연결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15번. 결코 당신의 영혼을 희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누구인지의 본질, 우리의 가장 깊은 신념, 가치, 목적의식, 관계를 위해 우리 자신의 이 신성한 부분을 결코 희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가장 진정한 자아를 대표하며 이를 존중하는 것은 진정성, 성실성, 성취감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 데 필수적입니다. 관계에서 우리의 영혼을 희생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이는 파트너를 달래거나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의 근본적인 가치, 신념 및 성실성을 손상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갈등을 피하거나 승인을 얻기 위해 우리의 진정한 욕망을 억압하거나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거나 도덕적 기준을 타협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희생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내면의 불화, 불만, 그리고 우리 자신과의 단절에 대한 깊은 느낌으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영혼은 삶의 여정에서 우리를 안내하는 나침반입니다. 명확성과 확신을 가지고 관계의 복잡성을 탐색하도록 돕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존중할 때 우리는 우리의 가장 깊은 진실에 공감하는 선택을 하여 목적, 의미, 진정성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됩니다. 반대로 관계를 위해 우리의 영혼을 희생하면 의미와 성취가 없는 삶으로 이어지며 우리의 진정한 자아와 우리 영혼의 목적에 부합하는 길과의 접촉을 잃게 됩니다. 그들의 관계를 위해 자신의 영혼을 희생한 부부인 라이언과 엠마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라이언은 안정성과 보안에 대한 엠마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세계를 여행하려는 창의적인 열정과 꿈을 억눌렀습니다. 겉으로는 만족스러워 보였지만 라이언은 자신이 버렸던 삶에 대한 깊은 공허함과 그리움을 느꼈습니다. 엠마 역시 라이언에게 그들의 관계를 위해